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들 쏙쏙 골라보는 시간이죠.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말 많은 뷰를 또 들었었죠. 네, 그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하기 전에 저희 시장의 맥부터 짚어볼게요.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대형주와 신규 상장주가 선전하고 있다 말씀 주셨어요.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늘 관심 있게 여러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고 실제로도 뭐 넥스트칩이나 피플바이오나 세비캠, 성일하이텍 등등의 종목들로 높은 수익률을 또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AS 가져보겠고요. 자세하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뭐 참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과매도 국면이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인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9월까지 코스피에서 신저가를 그러니까 반토막난 그런 종목들이 한 절반에 이르고 있고 PBR이 0.6배 이하가 한 4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매도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또 한 번 과매도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어찌 과매도 구간인지 그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하락 시 파동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서 많이 내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과매도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사실 또 코스피 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거 좀 우리가 많이 공부한 그런 패턴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격이 많이 과다한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와중에도 저는 시장을 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지수는 이렇게 내렸지만 소위 말해서 대형주, 삼성전자도 바닥을 치면서 서서히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그러니까 굵직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저점에서 오르고 있다.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앞으로 시장의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시간이 남아서 우리 수정 앵커께서 돌발 질문에서 이제 반도체를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그때가 이제 재고가 바닥일 때, 재고가 가장 높을 때 주가가 바닥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실업으로 이렇게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역시 성장주 논리는 뭐 금리 인상 그런 거 떠나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장주의 좀 바로미터가 돼요. 이노룰스 어려운 장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모델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이게 사실 완전 이제 역전된 망치 음선에서 황금백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시세를 뽑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애청자님 중에서 차트 박사님께서 내림을 종식시켜주시는 종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좀 요즘 증시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높습니다. 뭐 CPI 발표도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한은이 또 빅스텝을 단행했고 그리고 실적 시즌도 있고 오늘은 또 10월 옵션 만기일까지 해서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그 증시 이슈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하늘에서 이제 금리, 그것은 0.5%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그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밤 사이에 미국 그 PPI가 이제 발표가 됐죠, 8.5로.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바로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거하고 오늘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 면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기일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번 주 이슈에 이제 다 있는데 일단 어제 그 물을 건넜어요. 그건 뭐 사실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결정하는 것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제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미국의 CPI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FOMC에서 계속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는 게 물가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을 촉발했던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에서 자꾸 자이언트 스텝 그것을 자꾸 이렇게
계속 가게끔 그리고 정책을 하는 것이 바로 물가거든요. 그럼 그동안 물가 상승을 유발했던 핵심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 3가지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막 계속 오를 것인가? 그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PPT 자료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유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난번에 130달러 고점, 그 다음에 120달러, 그다음에 80달러 저점에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8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가는 너무 올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꾸 유발하면서 또 FOMC의 어떤 그 보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너무 내려도 안 돼요. 내리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80이나 110달러 여기서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이렇게 막 급등을 안 하면 역시 인플레 이제 그 우려가 서서히 꺾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지난번 좀 주가 하락을 좀 부치질했던 건데 미국의 실업률 추이예요. 5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3.5까지. 이게 이제 저는 한 4%에서 5%. 사실 미국에서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을 2%, 그다음에 또 실업률을 5% 정도가 적정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렸으니까 실업률이 내리니까 고용지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구인 구직 건수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게 되면 또 이것도 인플레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그런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 CPI 증가율 추이예요. 시장에서는 8.1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센서스가 지난번에 8.1을 8.3까지 하니까 주가가 선 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게 오를까요? 저는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8.1 정도 되면 시장에서 어제 우리가 한은에서 금리를 0.5니까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8.1 내에서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8.3까지 가면 뭐 JP 모건 같은 데서는 S&P 기준에서 5% 정도 하락이 난다는데 뭐 그러지를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관점은 유효하신 것 같아요. 중소형 낙폭 실적주를 주목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지속적인 또 AS와 추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전략을 계속 세워주고 계셨던 종목들인데요. 성일하이텍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었죠. 네. 수익률 최고가 기준 80% 달하는 상황이고 앞서 제가 브리핑 때도 얘기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배터리 쪽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월 8일 유망주였던 SNS텍도 최고가 기준 17%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9월 29일 유망주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AS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또 수익률이 낮습니다. 최고가 기준 34%대.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까지 AS 부탁드릴게요. 예, 역시 폐배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에코프로 BM을 보시자. 에코프로 BM이 15배가 올랐죠. 막 시장 초입에서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배터리를 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재활용을 하든가 폐기를 해야 돼요. 그 시장은 이제 시장 도입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봤을 때 도입기, 그 다음에 또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또 쇠퇴기가 있는데 지금 초입기라고 보시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 아까도 말씀했죠.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는 동안 이 종목은 제한적인 조정에 좀 네. 그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상승으로 서서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이 상당히 이뻐요. 이게 이제 강세 형태이거든요. 네. 10주선 짚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다. 단기적으로 봐도 14만 원, 조금 우리가 보폭을 넓게 보면 15만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봐 세비킴도 또 세비킴도 많이들 들고 계시거든요. 네. 세비킴도 저는 이게 반방송에서 170% 탑픽으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 거기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아주 스몰캡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은 매매하기 참 쉽습니다.
23,000원 정도 오시는 매수하셔서 26,000원 돈 매도하세요. 다시 그 자리에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들은, 이 내용 있는 종목들은 내릴 때 매수는 거의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좀 관심을 두시면서 대략 한 25,000원, 6,000원대까지 보는 전략 유효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참 이 종목 보면서 그때 이거 황금 100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이오젠 재료가 나오면서 그때 급등이 나왔는데 이 시초가가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출발해서도 눌리면서 35% 올랐거든요. 사실 피플바이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 치매 치료제 진단 키트, 또 하나는 성사될지는 모르겠는데 자회사에서 이 대머리 치료제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가격적으로 AS 드리면 9,0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시고요. 또 상승할 때 트레이딩 얼마나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12,000원대는 또 한번 수익 챙기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항공우주는 사실 이거 다시 한번 제 편에서 들고 나올까 하다가 그랬는데 네.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아요. 좀 이제 제가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나스닥 차트를 잠깐 빼먹었는데 네. 음봉 5개를 줬거든요. 그게 황금 100점 전략에서 포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음선 5개에서 일수 밑거리 패턴을 만들고 있다. 다이버전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뭐 수익도 좀 낮지만 매수권에 와 있다. 어디까지? 대략 한 47,000~48,000원까지는 열리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꼼꼼하게 종목 AS까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위클리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참 좋은 여행이에요. 참 좋은 여행, 뭐 좋은 모멘텀 많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간다는 제 지인들도 많더라고요. 네. 여행사에 대한 관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행사는 이제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좀 뭐랄까 보합권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모르죠. 여행 관련주예요. 예, 네. 그래서 로얄 카라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카니발 같은 게 10%에서 11%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도 이제 여행이 이제 막 지금 막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뭐 노재팬 일본 아냐 그러는데 막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또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참 좋은 여행을 좋게 보는 이유는 삼천리 자전거 계열의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어제 알톤 스포츠와 함께 뭐 전기 자전거에서 실적도 좋고 어제 거의 뭐 산 근처까지 가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오늘 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여행 규제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수혜주입니다. 9월달 일본 그 예약이 보니까 뭐 1000% 정도 크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점진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겠죠.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얄 카리비안이라든가 카니발 이런 종목들이 다 바닥에서 어제 급등이 났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좀 눌림에서 다중바닥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 60에서는 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형태의 강세 형태형 이게 지금 도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밑거리도 다뤄주고 윗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18,000원대까지 했던 종목이고 지금 10,000원대 초반이다. 또 가격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3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2,000원. 전고점은 저는 트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멘텀이 되면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여행주들이 좋았으니까 이것도 좀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고 하여튼 12,000원까지 열려 있다. 단 손절은 8,0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손절가 8,000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RP바이오. 바로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재편입 겸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종목 이것저것 뭐 가지고 나온 것보다도 또 이것 가지고 좀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지난주 그냥 패닉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코스닥이 4% 내렸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20%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그에 좀 자유롭지 못해서 제가 AS 겸 다시 편입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아까 이제 서울대에서도 이 방송에서 말씀들 하시던데
이제 신라제는 2년 5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됩니다.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 신라제는 영향을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만약에 거래가 지금 상폐가 됐다면 바이오 전체에 소위 말해서 찬물을 끼워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됐던 다시 신라제는 기세 회생했다는 것은 바이오 전체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브리핑해 드리고 싶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RP 바이오는 대웅제약하고 그다음에 미국 알리쉐로 합작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먹습니다만 오메가3 같은 거, 그 연질 캡슐, 거기에서 OTC 시장이라서 그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거기에서 마켓 시어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3년간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알토라는 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오를 볼 때 뭐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뭐 신약 개발하겠다, 뭐 무슨 S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미팅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67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67억. 그러니까 캐시커가 수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대웅제약이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워낙 낙폭 메리트가 있어요. 2만 원짜리가 이것도 역시 10,000원 좀 초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 메리트와 함께 서서히 이제 좀 이제 과매도 구간, 오실레이터가 사거든요. 이럴 때는 뭐 매수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 시초가에서 낮게 형성할수록 좋아요. 12,7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딱 답이 나오네요. 5일선 저항. 사실은 이 종목 가면 이게 매물대거든요. 이것만 돌파하면 어디까지 매물 공백존이냐면은 여기까지 한 15,000원대까지 매물 공백존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로 보아도 14,000원, 14,500원. 이게 5일선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절은 1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보니까 RP바이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RP바이오는 최대한 낮게 잡을수록 좋다 얘기 주셨습니다. 매수가 시초가에서 12,700원, 목표 주가 14,5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